안녕하십니까. 성산회계법인의 이지한 회계사입니다. 클린 제조 환경 조성사업 회계 정산에 대한 교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배우실 부분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추진 절차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온라인상,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증빙 올리는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런 시스템에서의 정산 절차에 대한 순서,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보안 요청 사항, 그리고 네 번째 정산 서류 및 인정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 서류의 작성, 그러니까 증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와 어떤 부분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추진 절차입니다. 예, 추진 절차는 이 표에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1번 절차부터 7번까지의 절차가 있는데요. 각각의 절차를 설명드리는 대신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후단에서 조금 더 각각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사업 수행은 통상 사전 진단부터 정산 서류의 준비 단계까지 여러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업 수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업 수행이 종료된 이후 정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업 수행에 대한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산 서류를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는 이미 사업 수행이 다 완료됐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산 서류의 제출 단계가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정산 서류를 제출하신 이후에 우리 온라인에서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 완료 확인서 작성하는 단계, 지금 현재 1번 추진 절차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의 절차를 설명드리는 건 아니라 전체적인 개략적인 절차를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라인 완료 확인서를 검토 요청을 하십니다. 이 온라인 완료 확인서 검토 요청은 저희 소공인이나 그다음에 컨설턴트 분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공단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우리 소공인이나 소공인 분들이나 컨설턴트 분들이 온라인에서 작성하셨던 완료 확인서, 그다음에 완료 확인서를 완료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완료 확인서 완료했던 건에 대해서 공단이 회계법인으로 완료 확인서 검토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완료 확인서 검토 요청을 받은 저희 회계법인이 완료 확인서를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 요청을 드립니다. 그럼 보완 요청을 드리게 되면 다시 절차가 완료 확인서에 완료 확인서 완료 단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번 단계에서 다시 3번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완료 확인서 검토 완료를 표시하고 그 이후에 저희 그 공단과 회계법인 간의 내부 절차를 통해서 비용 지급 요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공단이 비용 지급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의 절차, 각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공인 분들, 컨설턴트와 우리 소공인 분들이 수행하시는 부분들을 지금 약간 미색, 약간 노란색이라고 보이는 부분인가요? 예, 이 단계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공인 분과 컨설턴트 분이 완료 확인서의 작성, 그다음에 완료 확인서의 완료. 물론 이 단계에서 정산 서류의 준비가 다 첨부되어 있어야겠죠. 이 부분이 끝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확인서 검토 요청을 공단이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검토 완료 비용 지급 요청을 저희 회계법인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확인서의 검토 중에 만약에 보완 요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요청에 대한 내용과 함께 다시 완료확인서의 완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우리 컨설턴트 분들은 계속적으로 완료확인서가 보완 요청 사항이 있는지 혹은 이게 정상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주셔서 만약에 보완 요청으로 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그 부분들을 보완하신 다음에 우리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 세 번째, 자주 발생하는 보완 요청 사항입니다. 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번부터 7번까지 정산 서류에 대해서 각각의 자주 발생하는 보완 요청 사항을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완 요청 사항으로는 전자세금 계산서상 신청업체의 대표자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상 사업자 등록번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업체 대표자가 일부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세금계산서상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보조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보조사업자의 명과 그다음에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빙상의 이름이 동일해야 된다는 점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때 우리 소공인분들 외에 사업자 등록증 상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가 정확하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본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입니다. 예, 본견적서상에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직인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견적서는 반드시 공급업체가 우리 소공인분에게 제출하는 견적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인 날인 혹은 인감이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러한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안 요청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본견적서의 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간혹가다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볼 때 최초의 견적서를 제시한 이후에 물론 그 이후에 우리 소공인분들과 공급기업 사이에서 단가 협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 협상 과정을 통해서 최초에 제출했던 견적서상의 금액보다 최종 금액이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여기서 저희가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최초의 견적서가 아니라 최종 견적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는 견적서는 반드시 최종 견적서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 세금 계산서와 반드시 일치하는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 견적서상의 금액은 반드시 최저가 견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클린 제조환경 조성 사업에서의 우리 공급업체의 선정은 반드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 견적서로 제출하는 선정된 공급업체의 견적은 반드시 다른 비교 견적서보다 낮은 금액이 되어야 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본 견적서 금액이 반드시 최저가 견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증빙 서류를 정산 서류를 제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비교 견적서입니다. 예, 비교 견적서에서 좀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은 비교 견적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본교서와 동일하게 공구업체 중 하나의 공구업체가 소공인에게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견적서를 받는 상대방, 견적서를 받는 업체의 이름은 소공인, 즉 신청업체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 견적서상에 이 견적서를 받는 업체 이름이 신청 업체명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증빙 서류, 정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업자 등록증상에 보완할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따라서 바로 다섯 번째, 공구업체의 통상사본입니다. 예, 공구업체의 통장 사본의 경우에는 주로 많이 발생하는 보안 요청 사항이 통장 사본이 너무 흐리게 어, 보여서 계좌 정보,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알 수가 없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산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할 때는 보통 스캐너를 통해서 제출해 주십니다. 그런데 스캔이 아니라 단순하게 낮은 해상도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그 사진을 사용해서 이제 정산서를 준비하시는 경우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하는 경우에 요즘에는 굉장히 해상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손이 떨리는 부분을 방지하는 기능들을 활용해 주시고요. 또 하나 발생되는 부분들은 화면에서 보이는 통장을 갖다가 직접 찍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터넷 뱅킹에서 나오는 화면을 우리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주시는데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나온 화면을 모니터를 통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굉장히 흐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는 오프라인 통장이 너무나 오래돼서 이 계좌번호가 지워지는, 그러니까 시간의 흔적 때문에 지워지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좌번호에 수기로라도 진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체 확인증입니다. 예, 이체 확인증은 반드시 공급업체의 은행명, 계좌번호, 그다음에 예금주, 거래시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나오는 이체 확인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체 확인증과 유사하게 우리 인터넷 뱅킹을 통하다 보면 거래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통장 거래 내역. 근데 통장 거래 내역은 금액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표시가 되지만 공급받는 자의 예금주, 그다음에 시각 이러한 부분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신다면 우리 인터넷 뱅킹을 들어가시면 은행마다 약간 다르지만 그 거래 메뉴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체 확인증이 출력되는 그런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체 확인증 메뉴를 통해서 반드시 이체 확인증을 우리 거래 증빙 정산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온라인 확인서, 완료 확인서인데요. 온라인 완료 확인서는 뭐 우리 소공인 분들이나 컨설턴트 분들이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 진행 상황을 올리고 정산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이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기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공급업체 명인 오타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체 명도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실수가 없도록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계좌 정보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오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공급업체의 계좌번호가
우리 통장을 보면은 어떤 은행,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평생 계좌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평생 계좌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 평생 계좌로 송금이 어려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생 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 번호를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 소요 비용을 기재를 할 때도 우리 총 소요 비용은 우리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부가가치세 이러한 금액들이 합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 아 자동적으로 세금계산서상의 총 금액과도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에서 이 총소 비용을 기재를 하면서 뭔가 조금 오류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총소요 비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조금과 자기부담금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세금계산서상의 총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합한 금액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상의 맨 하단에 있는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급 업체를 등록하실 때 예를 들어서 소공인 한 분의 우리 그 소요되는 여러 품목들을 구입을 할 때 하나의 공급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공급업체로 구매를 하실 때는 공급 업체별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의 공급업체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공급한다면 우리 온라인 시상의 완료 항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물품별로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급업체에 여러 개의 품목을 구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공급업체가 하나라면 하나로 등록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예, 다음은 이 방금 말씀드린 자주 발생하는 보안 요청 사항에 대해서 화면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중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체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 승인번호, 그다음에 그 하단에 전자세금계산서상의 이러한 발급 및 전송 여부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딱 잘라서 이것만 올려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주셔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체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승인번호부터 하단에 문구가 전부가 나오도록 전체적인 세금계산서를 나오도록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행 발급이 확인되지 않는 이체. 여기에는 이체 결과 조회라고 나오지만 어느 은행인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체 확인증이라고 표시된 은행에서 이러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 확인증이 표시된 은행이 알 수 있는 그다음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이러한 이체 확인증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스템상의 소요비용 오류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총 소요비용은 보조금과 자부담과 부가세의 합계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 세 가지 합계액과 전혀 다른 금액이 올라온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A와 B와 C의 합계가 소요비용이 되는 건지를 우선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실 거는 이 총액이 전자세금계산서와의 총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계좌번호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급업체의 정보를 입력해 주실 때 반드시 일반 계좌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생계좌, 간혹가다 평생계좌가 이러한 전화번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적어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일반 계좌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시스템상의 오타가 나오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이가 다른데 원가, 윈,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주의 깊게 기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좌 예금주를 입력을 해주시는데 예금주에 님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네, 님은 필요 없고 님을 제외한 예금주 명으로만 반드시 기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는 이체 확인지상의 송금 입력. 이체 확인, 여기는 지금 현재 요 위에 있는 박스에 요 위에 있는 페이지는 온라인 완료 확인서인데 온라인 완료 확인서상에 이름과 그다음에 보내시는 송금 확인증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자명이나 업체명으로 보내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내는 분이 대표자나 상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름이라 한다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주로 보안 사항 중에서 자주 발생되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 운영 지침상 정산 서류 및 인정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붉게 표시되는 부분들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는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국세청 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 계산서여야 된다.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서는 안 된다. 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본견적서나 거래명세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뿐더러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이 필수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최저가 견적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라는 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 견적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본 견적서와 비교 가능한 내용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넘어가고요. 공급업체의 통상사봉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명이나 공급업체명으로 개설된 통장이 모두가 인정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계좌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나 가족명의 통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우리 송금, 우리 공급업체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 대표자나 그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통장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체확인증은 반드시 은행의 발급 자료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그리고 은행 발급제는 이체 확인증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체 확인증은 이렇게 5가지 사항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런 이체 확인증입니다. 그래서 통상 인터넷 뱅킹에서 발급하는 이체 확인증, 그다음에 이체 영수증 이렇게 표시되는 곳에는 이런 5가지 내용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면 송금인명, 송금시각,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명, 입금 받는 자의 은행명, 입금 받는 자의 계좌번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오는 이체 확인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 거래는 인정이 안 되고요. 신용카드 거래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폐기 완료 확인서는 저희가 회계정산 서류에서 조금 벗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겠지만 폐기 완료 확약서 또는 폐기물 처리 영수증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료 확인서는 시스템 완료 확인서를 올바르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각각의 증빙 서류 중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세금계산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승인번호와 그다음에 공급하는 자,
그다음에 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된 그러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하단에 있는 내용까지 반드시 나오도록 전자세금계산서를 스캔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견적서의 같은 경우에도 날짜,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 그다음에 공급자, 연락처, 그다음에 직인날인,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부적인 우리 공급의 내용들, 그다음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인지가 명확히 나오는 견적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 사업자 등록증은 넘어가고요. 통장 사본의 경우에도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 계좌번호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체 확인증이 경우에도 반드시 5가지 항목, 송금 인명, 송금 시각, 예금 주명, 그다음에 돈 받는 자의 계좌번호, 은행명이 전부 다 나오도록 이체 확인증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주로 농협에서 많이 제출되는 그런 창구에서 발급되는 확인증이죠. 예, 창구에서 발급되는 이체 확인증을 보시면 송금하는 계좌번호, 그다음에 거래 일시까지도 나오고, 송금인, 그다음에 입금 받는 자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ATM기에서도 이체 확인증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부는 어떠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구되는 5가지 사항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5가지 사항이 나오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ATM기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5가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날짜, 그다음에 보내는 사람의 예금, 계좌번호, 받는 사람의 은행명, 계좌번호, 그다음에 예금주, 그다음에 송금인,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나오는 어, 이체 확인증이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은 신한은행에서 나오는 이체 확인증의 양식입니다. 보시면 5가지 항목, 이제 거래 입금 일시,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 받는 분의 이름과 은행과 계좌번호가 모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각,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에 대한 금융기관, 그다음에 계좌번호, 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금 계좌번호는 사실상 5가지 항목에서 제외되지만, 받는 사람의 정보는 반드시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모두 다 나와 있어야 하는 거고요. 보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내시는 분의 이름만 기재가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클린제조 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정산 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